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 조사에 임할 뜻을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본인의 잘못과 관련해서는 경계의 담장을 늦춰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서 또 다른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상암동에서 20분 만에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현 시국과 관련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긴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팥장이 예. 팍팍 튀어야 됩니다. 시국이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장윤선 어디 갔지? 막 그랬는데 마침 연락을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책임 회피담아 국민들 수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준 권력을 최순실한테 양도할 때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지난번에 그 90조짜리 예. 그 책임 모면하려고 하는 네. 기자회견 했을 때 이미 국민들 그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네. 또 오늘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예. 오늘 마지막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두 가지였다. 네. 하나는 뭘 잘못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네. 소상히 이실짓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네. 두 가지였는데 네. 오늘 인정한 거는 딱 한 가지. 네. 해명한 거 딱 한 가지였어요. 인정한 거 하나는 뭐냐면 최순실과의 사적 인연을 오랫동안 맺어왔다. 네. 이거 인정했고 네. 또 해명한 거 딱 한 가지. 네. 청와대에서 국 벌린 적 없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외에는 예. 어떤 설명도 어떤 예. 또 책임도 인정 안 했죠. 예, 예.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본인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들이 쏟아졌지만 딱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팩트 확인을 한 데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데 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죠. 네. 대통령 만든 거는 검찰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만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네. 아니 검찰을 왜 검찰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뽑아줬고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면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지. 네. 아마 그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분통이 많이 터지시지 않았겠나 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는데 그 연합뉴스 보도를 보고 또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눈물은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과의 진정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잠깐 위로라도 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대통령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야말로 네.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국민들이 더 걱정이죠. 네. 예.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사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개인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인데 네. 오늘 유감스럽게도 내가 어려울 때 사사롭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인연을 제대로 못 끊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내 불찰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연 끊고 앞으로 임기까지 자리 보존 잘 하겠다, 이 얘기를 오늘 한 거니까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은 계속 유지하고 국민들의 비판과
이런 하야하라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뜻이 전혀 없음을 표현한 사과였죠. 지금 국민들이 네.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 이야기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제인식은 네.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박근혜 게이트다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무속의 세계에서는 신이 주범이고 그래서 뭐 누군가 이야기했잖아요. 최순실이 1이고 2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그 세계의 얘기고 네. 민주공화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고 최순실이 공범이고 네. 안종범이가 이름도 잘 지어서 종범이에요. 어? 이게 진실이고 오늘은 그 주범의 책임을 네. 스스로 네. 인정하는 자리인데 네. 이것을 모두 최순실을 이하 여러 사람들한테 책임을 넘겼고 특히나 이제 아까 담화를 보면서 참 이 대통령은 너무나 일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인들의 선의로 그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선의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아침 신문에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서너 명씩 다 호텔로 불러서 네. 강제로 할당하고 종용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진짜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는 국면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 권력을 놓을 생각은 없고 국민들은 분노는 계속 커지고 오늘 아침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5%라고 합니다. 이렇게 5%대로 추락한 대통령 역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국면이 뭐 아마 내일 그리고 또 12일 네. 12일 날은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네. 아마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떨쳐 일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고등학생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철석같이 믿고 지지했던 이런 어르신들도 아주 마음 다 돌아서셨어요. 제가 우리 지역구가 화정동을 포함한 그 고양시인데 어제 제가 시국 강연회를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60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노인 그 경로당이나 회관에 갔을 때 이렇게 인사드리면 막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귀하다 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머님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불쌍하다고. 그 어머님들이 지금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특히 뭐 때문에 돌아섰냐면 네. 특히 무당. 무당. 그 최순실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무속의 힘이다. 이 대목에서 완전히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 절망감이 크신 거예요. 21세기 샤머니즘이 웬 말입니까? 정말 그런 얘기에 절망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어제 외신 이렇게 보다가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여성 대통령의 말로를 보려면 대한민국을 봐라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이 여성 대통령의 위상을 다시 한번 진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투지를 제가 크러쉬가 대통령의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이 국면 전환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데,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지셨습니다. 하야 문제 함께 의논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나누셨는지요? 뭐 발표한 대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이 헌정유린 또 국정 중단 사태 해법의 출발점이다. 이걸 서로 확인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분노와 치욕감을 넘어서 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래 하야는 동의하는데 하야한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렇죠.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뭔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가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맞아요. 예? 야당들은 지금 뭐 대통령과 또 국민 사이에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우리 정의당은 뭐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섰지만은 아직 좀 네, 혼자 다 책임지기는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네. 하니까 박원순 시장 또 뭐 이재명 시장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안철수 네. 전 대표까지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 큰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지도자, 제 정당,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계가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네. 대통령 하야 촉구, 그리고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범국본 같은 거를 구성해야 된다. 네. 그래야 국민들이 여기다 힘을 실으면은 네. 사퇴하게 되겠구나. 여기서 해법을 내면 되겠구나. 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울분은 솟아있지만 이 국정 공백 상태에서 좀 대통령이 지금 역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정의당만 광장에 나가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네. 한 뜻으로 힘을 합쳤지만은 네. 정치권에 와서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네.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이 선언을 하셔서 네. 이제야말로 이제 하야 촉구 선언한 정치 지도자들이 각자 뭐 역할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네.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이제 그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 시민사회계가 하나로 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제안드렸고, 뭐, 흔쾌히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 같은 형식으로 거의 1948년 김구 선생이 했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찌 보자면 우리가 그때 역사부터 해가지고 친일부터 지금 군사 독재 문제까지 다 한 번에 이 역사를 청산해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이 범국본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네. 뭐 제가 추미애 대표도 좀 뵈려고 엊그저께부터 전화를 드렸는데 네. 아직 지금 답이 안 오고 있어요. 추미애 대표 답변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대표 왜 심상정 대표의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시고 당내 입장 정리하느라고 경황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좀 빨리 뵙기를 청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만날 겁니다. 이재명 시장님도 오늘 전화를 주셔서 아하. 지금 이제 울산 출장 중이시라서 네. 일요일 날 뵙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예. 또 뭐 안철수 대표도 만날 생각이고 이분들 말고도 지금 이제 너무나 큰 책임 때문에 뜻은 같이 하고 계시지만 또 선뜻 이렇게 입장 표명에 신중하신 또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나 네. 또 많은 분들 만나서 네. 지금은 국민들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네. 이제 여기를 믿고 네. 힘 보태 달라 네. 이게 필요하지 않나 예.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정말 역시 심크러쉬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정말 그야말로 적확하게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은 저 지경인데 어디 믿고 의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생겨서 국민운동본부가 생긴다면 국민들이 거기 힘을 더 실어주게 될 거고, 이게 어찌 보자면 야당이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그 길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는지 국민들은 좀 답답한. 내일 이제 그 백남기 어르신 네, 이제 장례가 있고 뭐 보고를 받아보니까 추미애 대표 또 박지원 위원장 네. 저 이렇게 이제 조사를 쭉 하게 돼 있으니까 내일 아마 뵙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야당이 네. 저 중심 잡고 네. 좀 판을 좀 전체적으로 끌어모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에 추미애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일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그리고 별도의 특검 그리고 그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이렇게 이걸 받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조금 너무 나이바다. 너무 나이바다. 지금 민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중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네. 현재 박근혜 대통령 통치 능력을 상실하고 네.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네. 이런 대통령과 네. 타협해서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해서 네. 어떤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네. 정말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그리고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네. 국민 뜻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대통령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대통령이 계속 지금 자리보존하려고 지금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과거에는 예.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할 때 예. 그때는 군부가 움직이고 또 미국이 압박하고 하니까 내려갔는데 예.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 광장에 많이 모이는 것만 갖고 네. 문화를 까딱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모습을 볼 때. 네, 네. 그러면 야당들이 네. 한 목소리가 돼서 대통령 압박해야 됩니다. 네. 압박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스스로 네. 내가 잘못했고 네. 이제 내려가겠다. 네. 그리고 검찰 특검 수사 받겠다. 네. 그리고 차기 대통령 뽑을 때까지 네. 과도 중립내가 네. 국회에서 구성해 달라. 예. 정상적으로 권력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하겠다. 예, 예. 이것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야라는 게 뭐 당장 내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예. 앞으로 헌법에 의해서 질서 있게 예. 권력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하겠다. 그게 예. 하야의 참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를 내고 과도중립 내각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네. 하면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지금 국정위기 철저한 수사죠. 네. 그거와 조기 선거에 네.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서 네. 대통령이 이쯤에 하야를 해주시오. 네. 시점을 그렇게 해주시오 하면 네. 그렇게 수용을 하고 이렇게 협조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네. 거국중립 내각 이야기하면 네. 그 거국중립 내각의 총리는 예. 오로지 대통령에 의해서만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그러다가 대통령이 마음 변하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는 너무나 위태로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이 대통령 능력 없고 자격 없다 다 인정하는데 해법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해야죠. 네.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네, 봅니다. 예, 예. 왜 하야가 왜 헌정질서 중단입니까? 예. 아닙니다. 헌정에 따른 겁니다. 예. 하야하면 직무대행 세우게 돼 있어요. 네. 헌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직무대행이 그 선거 관리하려면 중립이 돼야 되는 네. 거죠. 우리 야당 편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예. 대통령이 예. 인정하고 내려가겠다는 선언의 전제 위에 네. 예? 그렇게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힌 이후에 네. 과도중립 내각하고 여기서 또 대통령이 협조할 사항은 하야 시점까지도 협조하게 예,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그 힘, 야당의 역할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네. 말하자면 범국본 같은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것이 지금 이것에 집중해야 돼. 지금 특검도 필요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한데 그걸 왜 대통령한테 이야기합니까? 국회에서 해야지. 그거 하라고 여소야들 만들어줬는데 왜 그 대통령한테 욕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야당이 국민들과 함께 스크럼 짜는 거 네. 하고 말고 또 하나 대통령을 하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빨리 대통령 지금 그 정치 검찰이 아니라 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네. 국민이 임명하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됩니다. 네. 지금 지난 주말부터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이 앞서서 다 수사해놨는데 뒤늦게 수사본부 만들고 비서진 교체하고 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국 내각 제안하고 네. 그러면 갑자기 최순실이 입국하고 일당이 다 자기 발로 검찰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딱 민정수석을 보니까 최재경 씨라는 BBK. 최대 그 실력을 인정받는 정치 검찰로서 네. 실력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이제 딱 앉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대통령의 통치 기반 검찰은 끝까지 갖고 가겠다 이런 의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안으로는 영적인 소통에 국민과는 불통하고 예. 최순실하고 예. 통하고 영적으로는 최순실. 영적으로 통하고 예.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네. 검찰의 물리력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통치를 해왔는데 그렇죠. 그 물리력 그 검찰의 검찰의 힘을 빼앗아야 됩니다 국민이.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버티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거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국회가 할 일이에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하고 협상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되죠. 새누리당한테 이거 받아라. 네. 그래서 안 받으면은 네. 이럴 때 직권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직권상정하고 네. 야당이
표결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아마 저는 친박 골수 말고 예. 나머지 비박들은 예. 그건 반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안에 그럼요. 예. 그리고 국민들 박수 칠 겁니다. 그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여소야대를 잘 만들어줬구나.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빨리 특검법을 결의를 해가지고 네. 특검으로 넘기도록 하고 네. 한편으로 국민과 스크럼을 짜서 네. 압박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헌정 유린 세력을 주권 유린 세력을 네.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댓글에요. 역시 갓상정. 이게 쫙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막 하고 방송일 수가 계십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제 답답한 게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분노와 허탈을 넘어서 국민들은 본질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직감적으로 네. 주술에 의한 통치 이거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것만 생각해도 네. 너무나 명쾌해지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니 북한이 2년 안에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통일대박 얘기를 했다 그러니 아니, 그걸 그러게 어떻게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 이 최순실 씨와 주술 정치 얘기가 나오면서 네. 정말 그동안에 너무 답답했던 게 뻥 뚫려 버렸어요. 해명이 돼, 해명이. 해명이. 예. 그러니까 노선과 정책의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언행의 그 패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접어두고 통일 대박. 네. 그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 자체가 대박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북한 붕괴론을 이야기하다가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를 그냥 우악스럽게 해버렸는데 네. 보니까 그 주변에 홍영표니 뭐 외교부 장관이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입술가 불어트고 그랬잖아요. 그때 홍영표 장관이. 그리고 사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우리 김종대 의원은 사드 절대 도입 안 된다. 이렇게 왜? 이 양반은 국방부를 보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계속 지금 아직 협상도 안 끝났는데 무슨 사드입니까? 네. 근데 나는 도입할 수도 있어. 내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국방부를 안 보고 대통령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의 멘탈리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내가 이겼잖아요. 뭐 이긴 게 자랑은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 양반은 뭐 어디선가 어딘가 통하면 어떤 앞뒤 좌우를 재지 않고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국방부 장관은 주범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실장을 되게 팼어요. 예. 근데 나중에 뒤로 들리는 소문이 거기도 잘 몰랐다더라. 예.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거냐? 예. 정책 결정을 서포트해야 될 주무장관이나 비서도 몰랐으면 누구냐? 네. 그랬는데 돌아오는 다음은 군 통수권자가 결정하셨다. 네. 뭐 말은 되니까 네. 뭐 더 할 말은 없었는데 네.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누구하고도 그럼 뭐 장관은 뭐에 필요하고 안보실장은 뭐에 필요하나 이제 한참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도 이제 석연치가 않은 거죠. 왜? 우리 김종대 의원이 국감 때 사드가 성주로 배치될 때까지 네. 국방부의 그 정책실 주무부서가 한 번도 성주를 가본 적이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러면은 요즘에 하다못해 최순실이 예. 선제 타격, 네. 그거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해버리면은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대통령 입을 빌어서 그런 일을 발생시키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이거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더 세게 말하고 네. 또 대통령 더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황은 대통령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빨리 드러내야 돼요. 네.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네. 대통령 최종 결정권자를 선택했는데 보니까 1+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뭐 순실 씨가 지금 구속됐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근데 뭐 또 순실 씨 위에 순득 씨라고 네. 또 뭐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순득 씨, 뭐 장시호라는 조카. 그러니까 대통령 서열이 계속 내려가는데 그건 네. 국민의 서열이 내려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네. 최순실의 지배를 받았어? 지휘를 받았어? 네. 우리가? 최순실 밑에야 서열이?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야당들이 역풍을 우려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
그 헌정유린의 이런 상황을 놓고 국민들이 받은 그 상처의 깊이는 매우 크다. 네.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거다. 네. 공무원들 영 안 섭니다. 네. 외교안보 지금 전담해서 하겠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네.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뭐 깨질 위기죠. 갈지 모르겠지만은 가서 아마 외신 기자들 전부 마이크 대고 네. 최순실 물어보고 네. 무당 물어보고 할 겁니다. 이게 무슨 국가망신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 자리를 지켜서 본인도 불행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위태로워진다. 네. 빨리 내려보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을 직시해서 네. 헌법에 따라서 네. 민심에 따라서 네. 이 상황을 관리하고 책임 있게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게 네. 야당이란 말이에요. 야당이 더 헤매면 안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이미 다 이게 대통령 요것이 어떻게 한다는 절차가 되어 있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달짜리 총리 국회가 협의해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이 상태로 1년 4개월을 가겠다? 안 되면 그 안에 국지전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국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아니 뭐 당장 그만두고 나가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것도 뭐 환영이고 네. 기본적인 자세가 그동안에 국민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내려가겠다 선언하고 협조하면 네. 하야 시점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가 내려놓겠다는 입장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다 처분에 따라야지. 네.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그 답답한 것은 야당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누리당 의원인데, 탄핵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더불어민주당이 역풍 맞을까봐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새누리당이 과거에 역풍 맞았던 것은 국민 여론이 탄핵을 원하지 않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역풍을 맞았던 거다. 지금은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저렇게 난리인데 왜 그 요구를 안 받느냐. 민주당 이런 얘기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야당이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은 그거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과 네. 박근혜 씨를 네. 예?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 그런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탄핵 사유에 가장 충실한 지금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충실한 유린 행위를 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소추가 됐을 때 헌재에서 네. 탄핵을 기각하면서 네. 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네. 있어야 되는 그때 핵심이 두 가지예요.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첫째는 뭐냐면은 예.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용인할 수 있냐? 이게 하나고 네네. 두 번째는 암만 뭐 있어도 국민 신뢰가 없으면은 통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국민을 배신해 국민의 신뢰, 예? 그러니까 통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통치 능력, 네. 국민의 신뢰였어요. 하나는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수 있냐? 네. 국민의 신뢰로 네. 통치 능력이 되냐?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볼 때 지금 대통령은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네. 2항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제멋대로 네.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던져준 것은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네. 그런 유린 행위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뢰. 뭐 지지율뿐만 아니라 저는 이 지지율보다도 네.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더 깊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사유에 너무나 적합한 것이죠. 그러면 국회는 네. 탄핵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탄핵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좋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면 국회에서 탄핵 검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네. 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게 과연 이 탄핵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네. 검토를 하는 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탄핵을 지금 우리가 정의당이 탄핵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네. 역풍불바가 아니라 네. 명백한 탄핵 사유고 모든 것에 대비해서 하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떡할 거예요. 탄핵이라도 해야지. 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탄핵은 이게 말하자면 징계 해고에 해당되는 네, 건데 징계. 그렇지. 지금 징계는 엄격한 절차가 있고 네. 또 그 절차를 관장하는
이 플레이어, 헌법재판소 예. 헌재 위원들이죠. 예, 예. 위원들이 다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국민의 뜻을 유린할 가능성이 또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야로 네. 촉구하면서 하야로 국민의 힘으로 끌어낼 때 네. 그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정권이 가능합니다. 헌재 안이하게 넘겨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국민의 뜻과 달리 요리될지 그렇죠. 예. 모르는 거. 이것도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탄핵을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검토는 해서 하시라도 네. 우리가 그 대통령의 지금 비정상적인 어떤 통치권을 네. 이양받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이 수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이 속은 후련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빨리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이게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들 피로도가 더 커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가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너무나 우려돼가지고 본인이 나서서 이 국면을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리 그 후보직을 내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네. 김병준 씨의 뜻, 의지,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런 충정을 가지고 또 뭐 잘할 수 있는 또 준비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김병준 씨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국면에 아무 변수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모든 문제의 초점이기 때문에 네, 네.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건가가 전제돼야 네. 그 다음에 김병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인데 이분이 아직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볼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판단을 할 만한 대통령이었다면 네. 감히 어떻게 최순실과 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분이죠. 여러 가지 감당하기가.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야당 주도로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제1야당이 주춤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의당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야당을 좀 이렇게 좀 리드하는 그러니까 이건 쉬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팟짱 보시고 계신 분들도 네. 지금 뭐 이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 뭐 국민의당 지지율이 당 큰 수저대로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그건 이제 새누리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우리 새누리당이 또 비박으로 정비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은 속도가 지금 늦어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속도. 그러나 그건 진짜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지금 빨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네. 정의당의 지지율을 팍팍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네. 국민의당, 정의당 뒤로 3, 4당 바뀌겠다. 민주당 내년 정권 잡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면 저는 네. 입장 정말 빨리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의당을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것이 지금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네. 정의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이 가장 이 국면을 타개하는 그렇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다른 말씀이셨습니다. 야당들을 움직이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촛불 집회가 있고요. 내일, 그리고 또 이제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대회가 아마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국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허탈하고 또 정말 슬픕니다. 야, 이런 심령 통치가 가능한 나라의 국민이었구나. 정말 그 초등학생들도 전부 그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IT 강국이라는 정말 정보통신 발달이 눈부시다는 대한민국, OECD의 10위권에 있는 국가가 이 수준밖에 안 됐던 거냐. 정말 개탄하고 있고 슬픔에 젖어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저도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저도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국회의원으로 위임받고 또 6석의 의석으로 위임받은 당대표인데 이 국면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야 촉구 국민행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희 당이 다른 당보다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더 세고 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은 박근혜 게이트, 그러니까 통치권 자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됐습니다. 대통령 아직 힘이 아주 셉니다. 대통령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도록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힘을 보여줘야 된다. 내일 청계광장에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다 나오십시오. 우리가 내일 그리고 12일 날 100만 시민이 광화문에서 하야를 촉구하면 저는 대통령 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청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청계광장 오마이TV도 생방송을 합니다. 내일 오전 그 백남기 농민 장례식부터 해서 오마이TV가 이제 생방송 계속 할 텐데요. 내일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 드리면 또 짬짬이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